자가포식 클레멘트와 로버그로는 두 분을 통해서 공개가 되겠는데요. 하루에 500칼로리를 쉽게 줄이는 방법은 빵을 생략해서 샌드위치 대신에 샐러드를 먹는다. 탄산은 음료와 대신 물을 마시고 커피는 감미료나 다른 것을 넣지 않고 블랙으로 집에서 밥을 해 먹는다. 식사 속도를 늦춘다. 아침 식사 전에 운동한다. 이렇게 아침 식사 전에 운동을 2015년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먹기 전에 운동하면 저녁 운동보다 하루의 대사량이 280kcal를 더 증가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먹지 않는다는 규칙을 더하면 총 500칼로리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2013년에 영국 저널에 따르면 야식을 없앴더니 사람들이 하루에 240칼로리를 적게 먹더라. 수도사처럼 일부 그리스 수도사들은 암, 심장병,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인 그리스인보다 약 10년 더 산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그리스 북동부의 산악, 반도인 아토스 산에 있는 약 20개의 수도원에 사는 2200명의 그리스 정교회 수도사들이다. 아토스 산에서의 삶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수도사의 하루 대부분은 청소와 요리, 채소와 가꾸기 같은 집안일로 이루어진다. 1994년 이래의 수도사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받은 결과 국제 평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1명만 전립선 암에 걸렸다. 폐암과 방광암은 없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거인 아토스가 제우스에게 바위를 던지자 제우스가 이를 마게도니아 근처 땅에 떨어뜨려서 바위 끝이 아토스산의 신성한 보물이가 되었다. 아토스산은 그리스 본토와 연결되어 있지만 난규류 떠들러 쌓인 가파른 경사지를 지닌 기다란 반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5세기의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인들이 아토스산에서 폭풍으로 300층의 배와 2만 명의 병력을 잃고 이로 인해서 페르시아 장군 마르도니우스가 소아시아로 후퇴했다고 썼다. DNA 수정 등이 포함되는데 세포의 과정에서는 칼로리 제한의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정이 산화 스트레스인데 이 과정에서 세포와 조직을 손상할 수 있는 산소 대사의 독성 부산물인 자유 라디칼이 생산된다. 이것은 해롭다고 불한당 미립자와 같다. 방금 언급한 여러 과정은 유사하게 에너지 섭취 또 장기 효과 종합평가 실험의 칼로리 제한 영향을 받았다. 피험자들이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자 몸이 자가포식을 늘려서 전반적인 노화 둔화를 포함한 여러 혜택을 얻었다. 이 의학 분야의 많은 전문가가 동의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25세부터 15% 덜 먹는 것이다. 15%를 덜 먹는다. 베턴 루지에서 베닝턴 생물학 연구에서 건강과 수행을 연구한 이 연구에 이끈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 라부신 박사에 따르면 이런 칼로리 제한으로 4-5년을 더 오래 살 수 있다. 언급할 가치가 있는 또 다른 연구는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의 에드워드 이래서 56시 그래서 적게 기능저하가 오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다양한 갑상선 모든 기능을 이것은 이제 중요한데 이것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주는데 이래서 갑상 기능의 저하와 장애는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다음이 흥미롭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어떤 형태든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많은 종에서 수명이 늘어난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은 경향은 장수하는 가족의 유전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은 갑상선 호르몬의 활동이 낮아지면 성장과 정식이 떨어져서 방어적인 관리, 자가포식에 대해서 더 건강에 오래 살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낮은 갑상생 호르몬 왜 이런가 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은 낮은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중요한 점은 기능 저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건강한 갑상샘의 이중과 수명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혜택을 모두 얻을 수가 있다. 연구 실험에서 칼로리 제한으로 비혼자들은 체중이 줄었다지만은 여전히 정상 또는 과체중 범위를 넘었다. 그러나 많은 질환 요인에 감소했다. 대조군에 비해서 칼로리 제한군에서 당뇨 등 대사질환이 감소했다. 그들은 일부에서 제한군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칼로리 제한요법으로도 고밀도 체지방에서도 역시 유의미한 도움. 그러나 이러한 감소는 오히려 비험자들의 체중 감량의 기초에서 예상한 양에 지나지 않았다. 단기 연구에 따르면은 신체 활동과 칼로리 제한을 결합하면은 뼈와 근육 유산소 능력이 손실을 방지한다. 칼로리 제한, 이거 성장 호르몬 그리고 결과로 인슐린 IGF-1에 미치는 영향은 인체의 성장 스위치 염도를 줄여서 자기 청소, 자가 보식하는 것에 확실히 중요하다. 정상지보다도 오래 산 이런 모습에서 칼로리 제한과 자가 보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칼로리 제한의 형태로서 몸이 가벼운 스트레스를 가하면 자가 보식이 다이어리 오래간다. 그 결과로 단백질 순환과 세포 회복이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몸이 수리와 개조를 강요. 자가 보식. 클레멘트 크리스틴 로버그. 생물체가 칼로리 섭취를 급격히 줄여서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새로운 이론이 아니다. 벌써 오래되는 이런 이론들이다 라는 거죠. 칼로리 제한이란 영양 실조나 필수 영양소 결핍 없이 칼로리를 적게 섭취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필수 결핍 없이 적게 섭취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연구팀의 제안대로 사람들은 칼로리를 첫날에 50칼로리 제한하고 그 다음에 4일간 70% 식단으로 먹었고 이렇게 해서 단 5일간 식단에서 모두가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이 식단을 실천하기 어려워서 실험 대상 중 25%가 정도에 포기했다. 하지만은 끝까지 버틴 사람들, 특히 비만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얻었다. 3개월 후에 참가들은 근육량 손실 없이 체질량이 감소했고 혈당과 혈중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건강한 범위로 돌아왔다. 이 결과로 평소 식단으로 돌아온 후에도 최소의 3개월 이상 유지가 되었다. 칼로리 제한으로 오키나와 식단 같은 안전한 행동으로 충분하다는 것도 확신을 해도 된다. 다른 엄격한 인체 칼로리 제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립노화연구소는 듀크대학교 의과대학 관리아래서 에너지 섭취 감소의 장기 효과라는 것을 시험했는데 이 연구는 루지애나에서 등등등등에서 진행했는데 이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2007년에 시작된 이후에 결론이 난 몇 가지 자료가 우리 수정에 들어와 있는데 연구자들은 정상 체중이거나 정상적인 과체중의 젊은이 또 청년, 성인 들 무작위로 두 집단을 나누었는데 실험에 속한 사람들이 이 얘기 따랐고 평소대로 먹어서 그래서 효과를 봤다라는 거죠. C 반응 단백질은 염증 지표를 말하는 것이고 지질 수치라는 것은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100에서 199까지를 보고 고밀도 지단백질은 40을 말하고 저밀도는에서 매우 높은 사람은 70 미만이다. 저밀도 고밀도는 40 이상, 중성은 150 mg 미만으로 말하는 것이고 오메가6와 3의 비율이 이것은 수치가 비율은 6와 3의 부일이
2대1 정도가 좋다. 6와 3의 비율이 2대1이 좋다 했네요. 2대1이 1대1이나 2대1 범위가 좋다. 아주 비슷하면 좋다 이 말인데요. 이것은 1대4 이런 이름들도 있었지만은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네요. 자, 칼로리 제한, 간헐식, 단식, 또 단백질 순환에 대해서 오키나와 인들을 살펴보면 칼로리가 적을수록 수명은 늘어났다라는 거죠. 칼로리는 적고 그러나 전체적인 영양소는 많고, 그리고 오키나와인은 천천히 늙으면서 심장병 발병률이 서구인의 20%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연하게도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배가 80%를 찰 때까지만 먹는 간섭이 있었다. 문화적인 이유에서든 또 부득이 검소해져서든 오키나와인들은 전통적으로 일본 본토 성인들보다 칼로리를 20% 적게 섭취했다. 전통적 오키나와 노인들이 장수하는 데는 무술과 걷기, 전문 격투기, 오키나와 전통을 통한 신체 활동, 또 물질을 연결하지 않는 태도, 스트레스에 반응이 없는 이런 또 이런 여러 가지 의리 혜택 등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했네요. 콩가식물 먹고 해산물을 적게 먹고 육류와 육류를 적게 먹는, 또 유제품을 또 적게 먹는, 알코올이 적당히 하고 칼로리 섭취량이 적었다라고 했네요. 전통적인 오키나와 식단은 엠토르를 꺼서 IGF 수준을 상당히 내릴 만큼 단백질이 낮았다. 그 성장 이런 호르몬이 크지 않도록 했다 이 말이네요. 채소, 특히 고구마, 콩을 섭취량이 많고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인 고기나 유제품이 거의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고기나 유제품이 오키나와 백세인 연구진이 서무 8세계를 그래서 비교한 결과 오키나와 인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메가3 지방산인 독거사 핵사 이것이 성분이 그러니까 오키나와인의 수도사는 모든 사람 안에 의사가 있다. 우리는 그 의사를 독경하면 된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일부 오키나와에 있는 그리스인 제7 안식 재림 교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은 대개 볼 때 채식을 중심으로 해서 장수를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공복 혈당은 나는 저렴한 혈당 측정기를 사러 간다. 저렴한 혈당. 그래서 약국에서도 살 수 있는 거 매일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측정기 사용해서 그 표시해봐라. 나는 온라인 달력에다가 온종일 무엇이 얼마나 먹는지 기록에 따라서 다시 재보며 내가 원하는 아침 수치가 개선되거나 그런 것을 판단을 한다. 공복 혈당.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이 몸이 생산하는 이 아미노áci드 수치가 높으면은 죽상경화 또 이 심장의 대사 증후군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호모시스테인으로 전환되는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을 함유하는 까닭에 수치가 높은 경향이 있다. 메티오닌. 이수 높은 텔레미어 단축 속도가 3배로 증가한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텔레미어 단축 속도가 3배로 증가한다는 점에 유의해라. 텔레미어는 염색체 끝에서 뚜껑으로 유전자를 보호한대. 유전자를 보호하는 텔레미어의 길이는 몸이 얼마나 빨리 늙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고기와 유제품 소비를 줄이면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자동으로 낮출 수 있고, 운동과 특정 비타민 B라든가 특히 엽산 이런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12. 그래서 mTOR가 높아지면은 자가 포식이 꺼져 버린다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와 생존을 감소시킨다. 미토콘드리아가 돌연거리에서 IGF 수준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덜 그래서 자연적인 증가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타이밍이 전부다. 속담에도 있듯이 인생은 타이밍이 전부다. 그리고 삶에서 많은 일이 그렇듯이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항상 존재한다. 우리는 어느 정도 IGF가 원이 필요한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으로 우리 몸에 염증과 또 콜레스테롤, 체지방이 필요한 것처럼 적절하게, 하지만 무엇이든지 과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IGF가 그래 너무 그것을 풍성한 것을 너무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거죠. 동물 단백질이 높은 식단이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데는 생물학적으로 확실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서 IGF-1과 관련이 있다. 알다시피 단백질을 아주 많이 먹으면 간은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반응해서 IGF-1을 쏟아내며 세포에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성장할 시간이야. 엔진을 가동해서 더 늘려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여분의 단백질이 많다. 빨리빨리 성장 촉진을 해라. 문제는 이 성장 호르몬의 부추김으로 만들어진 부가물이 종양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가포식이 너무 오랫동안 꺼져 있던 탓에 세포의 DNA를 더욱 손상하는 돌연변이성 자유라디칼을 생산하는 기능장애의 미토콘드리아가 많다면 더욱 그렇다. 다 자라서 성인이 되면 세포 성장이 빠르지 않고 느려져야 한다. 따라서 목표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유지하되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단백질이란 주로 동물 단백질을 의미한다. 식물 단백질은 IGF-1의 수치를 증가시키는 아미노산이 훨씬 적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을 결합한 저종 일식 식단이 도움이 된다. 암 성장의 위험을 높이는 IGF-1 암 촉진제다. IGF-1 수명도 단축하고. 뭐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IGF-1 신호 전달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 중대한 단점을 두 가지만 열거했다. 과학계에서는 이것의 IGF-1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포 증식과 생존을 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선충류, 파리, 포유를 포함해서 여러 그래서 생물의 수명 연장에서 IGF-1 신호가 감소한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역설로 반대편에서 탐구되는 이론 중에서 하나는 ATP 형태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 작은 기관에는 미토콘드리아 역할에 관한 것이다. 기억을 하겠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인체 세포의 일꾼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적혈구를 제외해서 모든 세포에서 발견되며 핵의 DNA와 별개로 고유의 DNA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알츠하이머, 파킨슨 또 암과 같은 퇴행성 질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미토콘드리아 인체가 원래 지닌 항노화 분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혈액검사는 평생 자가포식 브레이크를 당기면서 mTOR용 가속 페달을 밟는 결과가 무언가? 당신이 제1세기에 살고 있다면 비만이 되거나 당뇨병,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이 질병이 오는, 많은 사람이 질병이 오는데 아주 놀라 자빠질 만하다. 자가포식이 없으면은, 하지만 앞에서 살펴듯이 오키나와 또 로마린다, 아토스산과 같은 건강 오아시스에서 더 원시적인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명의 질병을 앓을 위험이 훨씬 낮다.
스위치를 켜고 구석기 시대의 조상들 수준으로 작업 포식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 방법은 우리는 몸의 체계를 미세하게 조절하고 질병의 경로를 되돌리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다. 비만과 당뇨병으로부터 알츠하이머병과 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서 판단 이렇게 문제가 된다. 커다란 단점은 암 성장의 위험을 높인다라는 거죠. 혈액 검사에서 그런 이 챕터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삶 그리고 노화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삶에서 아직 모든 답을 알지 못하지만 북극 고래와 같은 큰 포유류부터 벌거숭이, 두더지, 또 작은 포유류, 심지어 잔 레이스 칼만과 같은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자연의 다른 대상으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 나는 필멸의 존재로서 젊음의 샘을 계속 찾는 우리의 앞날이 밝다고 믿는다. 우리는 간헐적 단식과 단백질 순환, 또 케토시스의 힘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 또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서 균형을 찾기를 권한다. 균형.